세일즈 성공의 첫 단추는 가망고객 발굴이에요. 강조하자면 가망고객 발굴은 세일즈 성공의 시작이자 끝과 같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가망고객 발굴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장님이 코끼리의 상아를 만지면 코끼리는 딱딱한 뿔하고 똑같은 거예요. 장님이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면 아주 거대한 기둥 같은 게 코끼리가 될 거고, 장님이 코끼리의 몸통을 만지면 큰 장벽이 코끼리일 거고, 꼬리를 만지면 길다란한 채 같은 게 코끼리다라고 장님은 생각할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영업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영업을 하면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 여러분들이 해왔던 게 영업의 전부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가망고객을 발굴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이 패러다임을 깨야 돼요.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시장을 보지 말고 코끼리의 전체 형상을 봐야 돼요. 눈을 크게 뜨고 가망고객 시장의 전체 형상을 먼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망고객 발굴을 시장 개척의 개념으로 인식하면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다양한 접근 방법을 찾을 수가 있다. 내가 강조하는 개척이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적극적, 능동적 행동을 말한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을 개척이라고 저는 정의를 합니다. 만날 사람이 없다라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만날 사람을 만든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행동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시장을 6개의 영역으로 세분화를 해야 돼요. 연고시장, 소개시장, 단체시장, 특화시장, SNS시장, 도립시장으로 6개의 시장으로 구분을 해서 그 시장에 맞는 개척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각 시장별 개척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연고시장이에요. 연고시장은 첫 시장, 퍼스트 마켓, 자연적인 시작, 내추럴 마켓이라고 부릅니다. 처음 시작하는 시장,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는 시장이라는 뜻이다. 소위 말하는 학연, 지연, 현령 시장을 말한다. 연고시장을 개척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엄청난 가망고객 시장이 열린다. 먼저 학연의 예를 들어보자. 저는 학교 다닐 때 조용히 지내며 공부만 했고 졸업 후에는 동창 모임에도 나가지 않아서 학연이 거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영업인이 있다. 과연 그럴까? 오늘 당장 장롱 속에 보관되어 있는 졸업 앨범을 펼쳐보라. 빛바랜 개나리 초등학교 앨범 속에서 어릴 적 친하게 지냈던 길동이의 사진을 보았다면 추억에만 젖지 말고 동창이나 친구들을 통해 수소문을 해보라. 서너 단계의 인맥만 거치면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초연결 사이다. 노력하면 충분히 길동이의 근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길동이가 부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알아냈다면 망설이지 말고 당장 전화를 하라. 전화를 통해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다음에 만날 날을 기약하라. 그리고 부산에 출장 갈 일이 생기면 짬을 내어 길동이를 만나라. 만나면 당연히 옛날의 학창시절 이야기를 시작해서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각자 현재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세일즈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될 것이다. 운이 좋으면 첫 만남에서 길동이가 고객이 될 수도 있다. 고객이 안 되어도 오랜만에 그리운 내 친구를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 내가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이 글을 읽는 독자 중에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못 본 지 30년이나 지난 초등학교 동창에게 어찌 쏙 보이게 전화를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장 세일즈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아봐야 돼요. 세일즈는 확률 게임이다.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는 동창이라는 공감대가 있는 사람이 훨씬 구매 확률이 높다. 당연히 확률이 높은 효율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당신이 전화를 할까 말까 망설이는 이 순간에 길동이는 다른 영업인에게 당신이 파는 상품을 구입하려고 고민 중일지도 모른다. 전화를 한 결과 길동이가 당신의 고객이 된다면 이것은 우연인가? 당연히 가망고객을 개척한 노력의 결과다. 운은 노력하는 사람에게만 생기는 선물이다. 이렇게 학연을 개척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초, 중, 고, 대학 때 만난 친구나 선후배 등의 인맥만 발굴해도 꽤 많은 가망고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방법으로 다양한 지인시장도 개척하고 사돈의 8촌까지 통틀어 현련시장도 개척한다면 연고시장만으로도 수많은 가망고객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간혹 나는 연고는 하지 않고 개척만으로 성공했다.
그 자랑하는 영업인을 만날 때가 있다. 여기서 계측의 의미는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말한다. 나는 정말 이런 영업인이 이해가 안 된다. 연고자에게는 상품을 권하지 않으면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만 판매한다는 것이 과연 자랑인가? 이는 스스로 나는 이율배반적인 영업인입니다 라고 광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내가 판매하는 상품이 정말 유익하고 내가 하는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면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 형제, 지인에게 먼저 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것이 진정성이고 신뢰성이고 영업인의 도리다. 연고시장을 가장 잘 정의한 사람은 미국의 전설적인 영업왕 조 지라드다. 그는 고등학교를 중퇴한 후 구두 닦기, 난로 수리공, 막노동 등의 직업을 전전하다가 35살에 자동차 세일즈맨이 되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세일즈맨으로서의 그의 인생은 예전의 인생과 완전히 달라졌다. 판매왕으로 무려 12년 연속 세계 기너스북에 올랐고 자동차 명예의 전당에 헨리 포드와 함께 당당히 이름을 올린 최고의 영업왕이 되었다. 그의 성공 비결은 250명 법칙에 있다. 조 지라드는 우연히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 한 사람당 평균 250명 정도의 손님이 온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250명 법칙이라고 명명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은 250명에게 미친다는 것이다. 이후 그는 한 사람의 고객에게 250명을 대하듯이 정성을 다했고 이에 감동한 고객들이 자동차 구입은 물론이고 수많은 가방 고객을 소개시켜 주어 결국 그는 세계 최고의 영업왕이 되었다. 어느 날 기자가 그에게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세일즈를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그는 호주머니 안에 있는 수첩과 지불이 끝난 청구서만 있다면 누구든지 최고의 영업인이 될 수 있지요 라고 대답했다. 호주머니 속의 수첩은 연고시장을 말한다.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이든 타이든 수많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왔다. 휴대폰에 저장된 전화번호가 그 증거다. 세일즈를 잘하고 싶다면 먼저 그들에게 250명 법칙을 대입해서 정성으로 감동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지불이 끝난 청구서는 거래관계를 의미한다. 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거래 행위를 하면서 살고 있다. 쇼핑도 하고 외식도 하고 취미생활도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거래에는 경제적인 지출이 따른다. 유형의 상품이든 무형의 서비스든 그들의 상품을 구매했다면 내 상품도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상부상조의 정신이자 상거래의 원칙이다. 연고시장에 대한 조 지라드의 정의는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영업인의 가슴에 새겨야 할 불변의 진리다. 패러다임을 깨고 연고시장을 개척의 개념으로 인식하면 가망고객의 범위는 무한대로 커질 것이다. 영업은 효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나를 잘 알고 있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에게 영업을 하는 게 효율적이에요. 우리나라 사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국물이 한 방울이라도 튕기면 그게 더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씨를 만났다. 김씨, 이씨를 만난 것보다 하씨성을 가졌기 때문에 동성이기 때문에 더 유리한 거예요. 저는 고향이 마산이에요. 마산 사람을 만나는 게 대전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체결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동향, 동성, 동창, 지인, 혈연이 영업하는 데도 훨씬 유리해요. 당연히 효율적으로 유리한 쪽에서 영업을 해야죠. 문제는 마음의 문제예요. 연고에게 상품을 권유했다가 거절을 당했다고 해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영업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연고라면 여러분들에게 다 상품을 사줘야 되나요? 그런 인식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그건 도둑놈 심보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이 상품을 권유하면 다 사줍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수많은 거절을 하잖아요. 지금 안 사면은 다음에 살 수도 있는 거고 자기가 안 사면은 남에게 소개시켜 줄 수도 있는 거고 사지 않는다라면은 그냥 좋은 인간관계로 남는 거예요. 단지 나는 내 일을 효율적으로 할 뿐이에요. 결국 마음의 문제고 인식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연고시장을 개척의 개념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면은 여러분들의 시장은 무궁무진하게 열릴 겁니다. 소개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소개를 통한 가망고객 발굴은 영업인이 추구해야 할 가장 효율적인 시장 확대 방법이다. 가망고객 시장을 X, Y, Z 시장으로 나누어 보면 연고시장은 X시장이다. X시장에서 소개받은 시장은 Y시장이고 Y시장에서 소개받은 시장, 즉 소개의 소개를 받은 시장을 Z시장이라고 한다. 이상적인 세일즈는 X시장에서 Y시장으로, Y시장에서 Z시장으로 시장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다. 조 지라드의 250명 법칙도 결국 연고에서 시작해서 소개로 시장을 확대해 가는 방법이다. 세일즈에서 소개 확보는 세일즈의 금맥을 찾는 작업이다. 세일즈에서 소개 확보는 세일즈의 금맥을 찾는 작업이다. 이렇게 고객에게 소개를 받고 또 소개자에게 또 소개를 받아서 무한연쇄 소개법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게 가장 효율적인 가망고객 발굴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가망고객 발굴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고객이 상품에 만족해야 한다. 철저하게 니즈 판매를 해야 하고 세심하게 고객의 만족도를 체크해야 한다. 상품에 대한 만족이 없으면 당연히 소개도 없다. 그래서 만족한 고객이 최고의 협조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업인을 좋아해야 한다. 영업인은 고객이 평가하는 또 하나의 상품이다. 신뢰성과 전문성을 갖춘 매력적인 상품이 되어야 한다. 영업인을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야 고객은 소개를 해준다. 매력 자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업인이 매력적인 사람이 되면은 아주 큰 자본을 가지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셋째, 소개의 타이밍은 계약서에 사인을 한 직후가 가장 좋다. 구매 시점이 상품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기 때문이다. 고객은 자신이 구매한 상품을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고 자신의 판단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싶은 심리가 있다. 그래서 판매를 하고 나서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나서 소개를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막연하게 소개를 요청하면 고객도 막연하게 생각하고 자칫 분위기가 어색해질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을 소개받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 아무리 고객이 상품에 대해서 만족하고 영업인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사람을 소개해주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막연하게 소개를 요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소개받고 싶은지를 지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좀 쉽게 소개를 해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 지인 중에서 중소기업 CEO, 교사, 의사 등으로 직업을 특정하든지 임산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현재 상황을 특정하든지 동창, 모임, 취미 등의 단체를 특정해서 구체적으로 소개를 받는 것이 용이하다. 가장 좋은 재원은 고객의 가족, 친인척, 친구 등의 최측근 지인이다. 다섯 번째는 소개받은 사람의 정보를 최대한 많이 입수해야 한다. 인적 사항뿐만 아니라 출신 학교, 취미, 관심사, 경제력 등의 정보를 자연스럽게 파악해야 한다. 가방 고객의 정보를 알아야 상담 시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다. 이걸 전문용어로 핫 리딩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영업인이 고객의 정보를 사전에 아는 것은 고객에 대한 예의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소개받은 후 최대한 빨리 가망 고객을 만나야 한다. 소개받은 자리에서 고객에게 추천 전화를 해줄 것을 요청하라. 내 경험으로는 영업인을 추천하는 고객의 전화 한 통은 세일즈의 보정수표와 같다. 자필 소개장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다. 소개를 잘 받기 위한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개를 통한 가망 고객 발굴은 영업인들이 추구해야 될 가장 효율적이고 이상적인 영업 방법이에요. 소개를 잘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이 먼저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서 만족해야 되고 또 하나는 여러분을 좋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품을 판매할 때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하더라도 철저하게 니즈에 의해서 상품을 판매해야 되고 또한 상품을 판매하기 이전에 여러분들 자신을 팔아야 돼요. 결론적으로 유능한 영업인은 고객을 만족시켜서 무한연쇄 소개법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갈 줄 아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소개할 시장은 단체 시장이에요. 연고 개척이 맨투맨의 개별적인 활동이라면 단체 개척은 특정한 단체 활동을 통해 가망 고객을 발굴하는 방법이다. 각종 모임, 동창회나 향후회, 봉사단체, JC, 로타리 클럽 등등 그리고 운동, 골프, 등산, 테니스, 마라톤, 탁구 등 취미, 와인, 독서, 바리스타, 요리, 댄스 등 공부, 최고 경영자 과정, 석박사 과정, 세미나, 조찬 스터디 등 종교활동 등등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활동을 하면서 가망 고객을 개척하는 것이다. 영업은 시공을 초월한 개념의 일이에요. 내가 눈 떠 있는 시간이 일하는 시간이고 내가 속해 있는 공간이 일하는 일터예요. 일하면서 놀고 놀면서 일하는 게 영업이거든요. 그래서 단체 시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교류하고 가망 고객을 발굴해내는 개척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단체를 통한 가망 고객 발굴 방법이 좋은 이유는 단체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공감대,
동질성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동질성을 느껴야 친해지고 친해지면 부담 없이 세일즈에 대한 대화도 나누게 되고 더 나아가 상품 권유도 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노골적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단체 활동을 하면 신뢰를 잃게 되고 조직에서 왕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먼저 자신이 좋아하는 모임을 선택해야 하고 그 속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결국 단체 개척도 사람과 사람, 가슴과 가슴의 만남으로 성과가 만들어진다. 놀면서 일하고 공부하면서 일하고 봉사하면서 일하고 운동하면서 일하는 것이 세일즈다. 자기 개발도 하고 다양한 분야의 사람도 만나고 하고 싶은 취미 활동도 하면서 즐겁게 시장을 개척하면 된다. 중요한 점은 어떤 단체에서라도 그 속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필요한 사람에게는 사람이 모이게 되고 사람이 모이면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가망 고객을 발굴할 수 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양한 단체나 모임에서 활동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존재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그 속에서 꼭 필요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저 그런 사람인가요? 여러분들이 영업을 통해서 성공하고 싶다라면 가장 먼저 삶의 방식을 영업적으로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삶을 살았다라면 영업적인 삶으로 바꾼다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공격적으로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표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단체에서든 이렇게 내가 영업적인 삶으로 삶의 방식을 바꾸면은 그 조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이 되면은 사람이 모이게 되고 사람이 모이게 되면은 그 속에서 가망 고객도 발굴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체 활동이나 모임을 할 때 유의해야 될 점은 본연의 취지를 벗어나서 노골적으로 여러분들의 영업,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상품을 권유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친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노골적으로 상품을 권유한다든지 단체 카톡방에서 여러분들의 영업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한다든지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영업의 결과도 못 만들 뿐더러 여러분들 자신이 수준 떨어지는 영업인이 되고 그 조직에서 왕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조직에서든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사람, 매력적인 사람, 믿음을 주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좋아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가망 고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 소개할 시장은 특화 시장이에요. 특화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자신이 특화 시장에 특화된 영업인이 돼야 돼요. 특화 시장 개척이란 특화 시장을 선정해서 이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방법이다. 의사, 교사, 자영업자, 임산부, 학부모, 중소기업 CEO 등 특정한 시장을 세분화해서 그 시장에 적합한 컨설팅을 통해 맞춤형 상품을 권유하는 것이다. 특화시장 개척을 하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인 세일즈 활동을 할 수 있다. 먼저 특화시장을 선정하고 그 시장에 맞는 차별화된 서비스와 솔루션을 준비해야 한다. 특화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상품이 어떤 시장에 적합한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이 어떤 성향의 시장에 맞는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고 그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인적 연결고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동질성을 느껴야 되고 그 속에서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래야 차별화된 서비스를 해줄 수가 있고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세미나나 박람회, 교육 강좌를 개최해서 가망 고객을 발굴하는 방법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 문간에 발 들여놓기 기법. 일전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작은 부탁이 통하면은 큰 부탁도 통한다. 상품을 권유하기 전에 세미나를 개최한다든지 박람회를 연다든지 교육 강좌를 개최해서 가망 고객을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품과 연관성이 있는 예를 들자라면은 재테크에 대한 세미나를 한다든지 요리, 건강, 내지는 여행 등에 관련된 행사를 하면은 거기에 관련된 관심이 있는 가망 고객이 모인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노골적인 상품 권유보다는 행사 참가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 후 가망 고객 DB를 확보하는 데 활동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렇게 사람을 모아놓고 노골적인 상품 권유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가방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업종이나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최종 클로징은 결국 1대1 상담을 통해 고객의 니즈를 충분히 반영한 후 해야 완전 판매를 할 수 있다. 특화 시장 개척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특화된 고객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속에서 동질성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전문가다운 분위기를 잘 연출해야 한다. 특화 시장에 맞게 특화된 영업인만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특화 시장 개척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시장에 맞는 전문가가 돼야 돼요. 전문가가 되기 위한 공부와 소양을 갖추어야 돼요. 자칫 이렇게 전문가가 되기 위한 공부에 집중하다 보면은 인간미가 없어 보일 수가 있어요. 특화 시장 개척도 결국 인간 대 인간의 만남, 가슴과 가슴의 만남에서 영업이 시작이 돼요. 다섯 번째로 소개할 가망고객 시장은 SNS 시장이에요. 다른 말로는 언택트 시장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언택트라는 용어는 시대의 화두가 되어버렸어요. 사실 언택트는 시대의 큰 흐름이에요. 코로나가 이 흐름을 가속화시켰어요. 오늘은 SNS 활동을 통해서 언택트로 어떻게 가망고객을 발굴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떤 SNS 활동을 하고 있는가?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카페,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등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SNS가 있다. 영업인에게 SNS 활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왜 영업인이 SNS 활동을 해야 할까? 첫 번째, 많은 고객들이 SNS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는 전 세계에서 무려 20억 명 이상이 이용을 한다. 경제활동을 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SNS 활동을 하는 셈이다. 고객이 있는 곳에 당연히 영업인도 있어야 한다. 고객이 있는 곳에 당연히 영업인도 있어야 되죠. 두 번째는 고객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다. 수많은 고객들을 면대면으로 일일이 다 만날 수는 없다. SNS로 고객과 깊이 있게 친해질 수는 없어도 고객을 이해하고 소통하기에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래 못 본 고객도 SNS로 소통을 하면 낯설지 않고 친근감을 느끼는 것이다. 세 번째는 영업인이 하는 일과 취급하는 상품을 알릴 수 있는 수단이 된다. 현대는 자기 PR 시대다. 나의 일상과 생각을 자연스럽게 고객에게 오픈하고 내가 하는 일과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영업인들은 SNS 활동, 언택트 세일즈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SNS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정성을 가지고 해야 한다. SNS 활동도 삶의 일부분이다. 인생이 담겨있고 철학이 담겨있는 공간이다. 남에게 평가를 받기 이전에 자기 자신에게 평가를 받아야 한다. 둘째,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 고객은 냉정하다. 노골적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활동을 하면 고객은 등을 돌린다. 가상 공간에서의 안 좋은 인식은 대면으로도 이어지니 항상 역지사지로 생각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세 번째, 소통, 상대방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여야 한다. 좋은 글이나 영상에는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도 달며 성의를 가지고 공감한다라는 표현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SNS 개척으로 성공하고 있는 영업인들도 의외로 많다. 내 주위에도 건강에 대한 유튜브 채널로 유명해져서 피트니스 사업을 하고 있는 대표도 있고, 재테크 블로그 운영을 통해서 금융 영업을 잘하고 있는 후배도 있고, 지리산 산골짜기에 살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농산물을 잘 판매하는 지인도 있다. 내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하석대TV도 마니아층이 두터워지면서 다양한 회사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오고 있고, HST 세일즈 아카데미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고 있다.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들고 진정성을 가지고 꾸준히 활동하면 SNS를 통해서도 가망 고객을 충분히 발굴할 수 있다. 코로나 이후에 영업인들이 영업하기가 어려워졌다고 하소연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대면 영업을 하는 영업인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언택트 시대이기 때문에 대면 영업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언택트 시장에 진입을 해서 컨택트를 할 수 있는 시장이 하나 더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시장에서 활동을 했다라면 온라인 속에서 SNS 속에서 언택트 시장에 새로운 시장이 하나 더 생겼다, 두 개의 시장이 생겼다라고 긍정적인 마음,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시장은 도립시장이에요. 업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영업을 오래 해보신 분이라면 도립개척을 한 번쯤 해봤을 거예요. 저도 처음 영업을 하면서 도립개척을 통해서 가망고객을 발굴했습니다. 도립시장 개척이란 시장이나 상가, 빌딩 등을 사전 약속 없이 무작정 방문하는 전통적인 개척 방법이다. 아직도 개척이라 하면 대부분 이 도립 방문을 말한다. 도립개척은 노력에 비해 판매 확률이 매우 낮고 잡상인 취급을 받을 수 있으며 냉대와 거절을 각오해야 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업인들은 엄두를 내지 못하거나 한다 해도 흉내만 내다가 대부분 중도에 포기한다. 하지만 도립개척에도 장점은 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수많은 거절을 통해 대인공포증, 방문공포증을 극복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아직도 일부 회사들이 신입사원 트레이닝 방법으로 도립방문을 활용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도립개척은 지금의 시대에는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수준 떨어지는 저급한 활동 방법이라 여긴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세일즈에는 왕도가 없다는 것이다. 요즘은 도립개척을 하는 영업인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예전에 비해서 판매 확률이 높을 수도 있다. 도립개척이 수준 떨어지는 것은 수준 떨어지는 사람이 도립 방문을 해서 수준 떨어지는 짓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 뿐, 수준 있는 사람이 도립 방문을 해서 수준 있는 행동을 하면은 수준 떨어지는 일이 아니다. 진짜 수준 떨어지는 영업인은 세일즈라는 프로 세계에 속해 있으면서도 열심히 일하지도 않고 성취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처음부터 형성된 연고 시장은 애초에 없다. 부모 형제가 아니라면 처음에는 다 모르는 사람이었다. 만나서 친해지면 모두 연고가 되는 거다. 프로 영업인은 도립개척을 통해서도 연고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그렇잖아요. 연고가 어디 있나요? 부모 형제가 아니다라면 애초에 연고는 없었어요. 친해지면 다 연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 영업인은 도립개척을 통해서 연고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점은 세일즈에는 왕도는 없고 영업인은 법적 도덕적으로 문제만 없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일단 가망고객을 만나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망고객 시장을 6개로 구분해서 개척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고시장, 소개시장, 단체시장, 특화시장, SNS시장, 도립시장. 이 시장을 개척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시장은 무궁무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고도 개척을 하는 거고 소개도 개척을 하는 거고 단체도 개척을 하는 거고 특화시장도 개척을 하는 거예요. 언택트를 통해서 SNS로 시장을 또한 개척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도립도 여러 가지 개척 중에서 하나의 개척 방법이에요. 퀄리티 떨어지는 영업은 없어요. 진짜 퀄리티 떨어지는 것은 영업을 직업으로 선택해놓고 열심히 일도 하지도 않고 성과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게 진짜로 퀄리티 떨어지는 거예요. 도립개척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망고객을 발굴해낼 수 있는 거예요. 도립을 통해서 친해지면 다 연고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모 형제를 제외하고 애초에 이 세상에 연고는 없었어요. 친해지면 다 연고가 되는 거예요. 영업인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시장을 개척의 개념으로 보자라면 시장은 무궁무진해요. 가망고객 시장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영업인이 되시기 바랍니다.